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올해 500불을 간다라는 주제 한번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인가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중국보다 10년이나 앞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얘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Fear and Greed Inde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자, 오늘 숫자 아래쪽 보세요. 20입니다. 자, 어저께 16이었죠. 자, 16에 비해서 20이니까 조금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 Extreme Fear 상태다. 아주 극도의 공포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재 그 투자들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이 관세 정책이 끝이 어딘가. 아직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만들어낼 경기 침체 혹은 또 이 경기 혼란,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어떤 것이 터질지 예상이 안 되니까 이게 uncertainty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앞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용인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좀 무너지는 것은, 이건 불가피하다. 초반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이 Fear and Greed Index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봐야겠죠. 요즘은 오일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위에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요. 오늘은 붉은빛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빨간빛이 안 좋잖아요. 자, 피바다인데. 자, 일단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자, 다우가 0.27 빠지고 있고요. 평소처럼 모습이죠. 자, S&P 0.42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0.62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범위에서 빠지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 내일 일단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좀 빠질 겁니다. 약간 정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변화냐면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0.90 거의 1%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0.6, 0.7까지 같은 게 쭉 내려와서 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 테슬라가 어제도 반등하고 오늘도 크게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요, 투자들이 양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더 빠진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야,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반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너무 과하게 빠졌으니까 나 지금부터 줍줍 팔래라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더 빠지니까 나는 보류. 난 나중에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댓글에도 지금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뭐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과하게 빠진 것도 사실이고 더 빠질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걸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맞출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흐름이 딱 그렇게 거꾸로 또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일하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오일은요 67.45입니다. 자, 오일은 괜찮죠. 계속 6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는 트럼프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자, 다만 이게 이제 거꾸로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는요, 러시아가 좀 질질 끌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 휴전하자고 했는데 러시아는 왜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게 기습을 당했잖아요. 그 러시아 본토 땅을 좀 뺏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든 수복한 다음에 그걸 차지한 다음에 이 휴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보세요. 4.2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여전히 이 트럼프가 계속 낮추려고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이젠 뭔가 이 바닥을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든 좀 더 오르든 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뭔가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JP 모건도 그렇고 몇 개 기관이요, 지금 이 나스닥에, 지금 현재 그 나스닥에 100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현재 분석을 하면서요. 저 위에도 보세요. 나스닥 100 is oversold라 그러죠. 나스닥 100이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JP 모건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요. 몇 개 기관에서 이런 벌써 리포트를 써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JP 모건에서 뭐라고 하느냐. Worst of US equity correction is likely ov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equity죠. 주식에 있어서 그 조정의 최악은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 시장이 막 조정이 크게 왔잖아요.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전고점에서 무너졌는데 이 정도면 정말 과하게 온 거예요. 아주 심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건요. 워낙 나스닥을 중심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거의 돈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또 이 트럼프의 테랩스가 너무 심해지고 관세가 여기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란 단어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저도 계속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의 표징이 없다라고 사인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무리하게 관세를 돌려버리면 이 경제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무리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가 커진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르게 무너졌는데 그러나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JP 모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요, 이제는 조금 더 조정 오고 아마 이제 밑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이 지금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자꾸 우려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그 내용들 보면요.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요.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사실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간다는 건데, 자, 지금 오늘 보시면요, 이 뉴홀 브랜드 CEO 이 크리스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middle and high income consumers are still in very good shape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중산층하고 이 상위층 있죠. 중상층 그리고 상위층 인컴 소비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부담을 느껴서 소비를 안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 중산층 이상들의 그리고 고소득층들은요, 여전히 소비를 하는데 돈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계속 자유롭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로인컴입니다. 로인컴은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Low-income consumer remains under significant pressure because the cumulative effect of inflation over the last several years라고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들은요, 여전히 지금 굉장히 그 프레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보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레스토랑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 오른 이 물건값은 안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값이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초코파이 값이 내립니까? 안 내리거든요. 한번 오르게 되면요,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내려가진 않아요. 거의 거기 있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렇듯이 물가가 한 번 오른 건요, 당연히 올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레스토랑이든 뭔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여전히 이 뭐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돈이 많이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로인커머들은요, 왜 이것에 더 부담을 느끼냐면은 로인커머는 역시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월급을 받더라도 임금 상승이 계속됐는데 로인커머 쪽은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들은요, 임금이 오를 때도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뭐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저소득층, 즉, 미국 경제가 안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중간층 이상부터는요. 미국이 또 중산층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요.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안에는요.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거 보세요. 디플레이션 빠지는 게, 침체에 빠지는 게 왜 그래요? 돈을 안 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뛰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뛰어가지고요.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져 이러면서 공포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면 바로 그냥 적금하거나 바로 그냥 이 집안에 현금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불안하니까 혹시 이러다가 시진핑이 절단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중국 사람들은요. 이제는 부동산을 너무 좋아했던 중국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갖고만 있고 안 써요. 그냥 정말 이 짠돌이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여전히 중산층 이상부터 계속 돈 쓰는 건요, 아주 그런 큰 부담이 없다. 자, 그런 측면에서 리세션에 대해서 걱정은 너무 과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나냐? 지금 뭐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해서 지금, 이 간만 보는 듯한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일단, 얼마 전에 이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이 사우디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소위 이제 그 시즈파이어 하자. 1년간은 전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겠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만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이 시즈파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런데 모스크바가 갑자기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위에 타이틀 보세요. 모스크바가, 러시아가요. Moscow wary of jumping the gun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가 갑자기 뭔가 총을 점핑 더 건 한단 말은요. 막 서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르게 너무 서두르는 분위기가 본인들은 좀 염려한다는 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빨리 총을 땡기지 마. 우리 조금만 좀 지켜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크레인이 시즈파이어 딜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러시아의 답을 기다리는데 러시아가 뭔가 좀 기다리자는 거야. 그 내용은 뭐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지금 크렘린, 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현재 뭔가 cautious response to the development. 현재 이 소위 딜에 대해서, 발전되고 있는 이 딜에 대해서 뭔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need to hear more details on the plan from US. 미국이 이제 이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e're carefully studying the statement made as a result of talks. 그러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서로가 이제 이 소위 문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공격을 안 하고 이제는 1년 동안 멈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 텍스트가 이제 이 굉장히 많은데 이 텍스트를 자세하게 우리가 뜯어서 읽어보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러시아에게 불합리한 게 있는지. 왜냐하면 러시아 쪽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쪽도 그 서류들을, 스테이트먼트를 곰곰이 곱씹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했듯이, 지금 러시아는요, 지금 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앞에 설명했지만, 러시아 땅에 그 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먼저 치고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뭐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나중에 이 지역을 딜을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나중에 평화조약할 때 이 딜을 하려고 야 그러면 우리 크림 땅 줘 아니면 저 땅 줘 이런 식으로 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역습을 했죠. 근데 그 지역을요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복했다 막 이런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거의 한 85%를 수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조약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 전략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차지한 땅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거야. 우크라이나 너희에게 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이 우크라이나를 멈추려고 하는데 더해서 땅을 더 차지하겠다? 그건 반칙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건 시간을 끌면서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서류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불리한지 이렇게 이제 익스큐즈를 하고 뒤로는 잃어버린 땅을 더 차지한 다음에 계약을 딱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시즈파이어 갈 거예요. 시간 문제거든요. 이 시즈파이어가 된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멈춘다란 말은요. 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값이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한 또 물가 하락이랄지 모든 것에 경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가요. 막 살아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독일이 굉장히 욕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조를 많이 한 만큼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 또 우리나라도 참여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건요 경제적 효과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이 큽니다. 참여한 국가들에서. 그건 결국 뭐예요? 주식시장에 큰 활기를 띠겠죠. 미국도 이제 광물 쪽에 이 어마어마한 500조 원 규모의 그걸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미국도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그게 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요런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트럼프의 관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언론들도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은 다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요,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세 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길게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짐 크레이머가 등판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는 살짝 걱정이 되는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일단 짐 크레이머가 했던 말을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느냐? 테슬라 could hit a $500 in 2025라고 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올해 2025년도에 테슬라가 $500를 찍게 될 것이다. $500 돌파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전고점이 480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00 찍는단 말은요, 전고점 돌파를 올 연말 되면 한다는 거죠.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We're going off chart with Larry Williams, legendary technician입니다. 자, 주식 시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레전더리, 전설적인 테크니션이라고 합니다. 레리 윌리엄스를 소위 말해서 이 사람 얘기를 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의 바닥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바닥이다라는 거야. 자, 지금 벌써 이틀 올랐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살짝 조정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닥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바닥은 거의 찍었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It may be ready to rally라고 합니다. 이제 랠리를 칠 준비를 하게 될 거란 거죠. 그것도 furiously. 그러니까 아주 급한 상승,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8%, 어저께 뭐 한 3, 4% 올랐는데, 자, 뭐 이것 가지고 약하죠.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 이 그동안 죽다 살아난 테슬라들이 이런 얘기 자체가 반가운 얘기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떨어지는 건 고만 떨어지고 이제 다시 반등, 아주 급반등하는 모습 나와야지 하는 기대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테크니션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그냥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면요, 그냥 이걸 알아요. 이 정도면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빠지는 거, 그리고 2020년도에 빠지는 거 보면은 뭐 정말 그 20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70%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고금리가 올라갈 때도 또 60%, 70%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빠지면 테슬라 같은 경우 그때 70%, 80%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50%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 건요, 과한 거죠. 사실 지금 50%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하게 이 현재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권에 진입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냐, 조금 더 올라가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랠리를 칠 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다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짐 크레이머도 테슬라가 올해 $500를 찍는다 그랬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염려할 건 뭐냐면요, 진반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가에는요, 짐 크레이머 반대로만 투자하면은 꿀이다, 개꿀이다,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짐 크레이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매드머니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항상 나와서 뭐 이 질문들을 받아요. 매드머니에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뭐 바닥입니까, 이제 물으면 이제 바닥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간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랠리 친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항상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진방꿀이라고 이 사람의 반대로 투자하는, 반대 매매하는 이 ETF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그쪽에 돈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아마 어쩌면 그거대로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좀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요, 지금은 골고루 이제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약간의 지금 오르락 내리락 조정은 이제 있겠지만 막 큰 폭막 15%씩 더 폭락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사자고 하는 분위기가 보수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은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시점이에요. 계속 줍줍해 가는 건요, 지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500를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보고 지금 사모으면요, 뭐 지금 연말에 이렇게만 가더라도 2배가 뛰는 거잖아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더 줍줍해 가는 것도,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계절이다라고 저는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과 테슬라 FSD와 중국의 한 4개 정도의 자율주행을 비교하는, 자, 중국의 한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블로그가요, 차이니즈 블로그인데 왼쪽에 중국말로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인이 직접 중국말로 이 블로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쭉 썼어요. 중국말 되는 사람 왼쪽 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영어로 이제 번역되어진 거 좀 보시면, 자, 이 중국 블로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 FSD와 자신들 중국의 국내 이 경쟁하고 있는 뭐 화웨이랄지 이런 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요, 이거는 테슬라 is at least a generation ahead라고 합니다. 거의 한 세대 이상은 앞선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중국 자국 업체들 거에 비하면 한 세대, 거의 한 10년 정도는 앞서 있다, a generation ahea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전체 내용도 좀 보면요, 최근에 본인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그리고 중국의 오토메이커인 화웨이 ADS, 샤오펑, 니오, 리오토입니다. 이 4개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펑, 니오, 리오토 거를 아예 비교하는, 지금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 실험하고 있으니까. 자, 그것과 FSD 비교한 거를 꼼꼼히 다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살펴보니까요,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자율주행 앞에서는요, 중국 이 자율주행들은 오징어 수준이라는 거, 오징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막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서 중국이 자율주행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화웨이 거 어마어마한데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이렇게 잘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 보는데, 자,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중국 현장에서 중국의 블로거들이, 유명 블로거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냐? 자, 테슬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요, 테슬라는 러닝 베이스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방식으로. 근데 중국의 방식은요, rigid, rule-bound approaches to domestic automaker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라이다랄지 레이더랄지 이런 걸 다 달아가지고 뭔가 이 움직임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경직돼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FSD, 테슬라 자율주행은 drives like a human with intu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피해 가거나 또 뭐 감각적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자율주행은 정말 사람처럼 운전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사람처럼 운전하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고 그리고 T 정션 있죠. T자 우리 소위 교차로 같은 데서 멈춰서는데 교통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건너는 사람들 있죠. 페데스트리언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리고 사이클리스트 운전하는 사람 모로바이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remarkable smoothness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prioritizing safety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물론 테슬라 FSD가 가끔씩 중요한 선을 넘기도 하고 또 뭐 이 다른 차들을 따라서 빨간불에도 빨리 지나가는 걸 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처럼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앞차를 막 쫓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이너한 이슈들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전함을 우선시하는 strong sense of security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국 것들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는 거 굉장히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의 교통 규제를 이제 점점 더 익숙해져서 다음 버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아마 it will be nearly perfect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여러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다음 버전에는 얼마나 압도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처음 진출하잖아. 중국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만큼 하면요 대박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여러 것들이 집어넣게 되잖아요. 중국만의 것들을요. 그러면 점점 더 완벽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즉,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테슬라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전지향적이고 모든 것들이 스무드하게 아주 이 일을 척척척 해낸다라는 거, 정말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가 반면, 자, 위에 보시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by contrast. 지금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본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뭐 화웨이, 이 샤오펑 모두 다 합친 겁니다. 리오토.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the biggest issue is their over reliance on LiDAR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많은 문제 중에 라이다에 너무 과하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라이다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요. 결국은 웨이모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의존하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센서들이 뭔가 이 상황이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it often fails to slow down at T-junction입니다. 자, T자 형태의 교차로에서 보면은, slow down, 속도를 늦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꼭 실패한대요. 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크로스 트래픽 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위 말해서 교차로 같은 데서 차가 지나가고 이럴 때에 거기서 이 충돌할 때 그때 갑작스러운 충돌이 날 때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이 신호가 와야 되는데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시스템이 뭔가 이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러한 시스템은
overly constrained by rigid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프로그래밍을 딱 그대로 기계적으로 과하게 짜놓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과하게 엄격하게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resulting in hesitant driving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할 때 자꾸만 버벅댄다거나 갑자기 멈춘다거나 굉장히 소위 말해서 허둥지둥한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사람처럼 운전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은 their development also remains incomplete. 그리고 이 라이다 시스템, 그들의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도 여전히 이 개발 자체가 incomplete,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도요. 뭐 엄격하게 규제하고 제한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지금 복잡한 그 시나리오들을 인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라이다 장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쉽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 AI와 이게 차이인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들을 빨리빨리 연산 처리하고 이 판단을 내리고 리즈닝하고 그 다음에 추론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스스로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국 쪽들은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most reliable highway, 고속도로에서는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운전이 제일 쉬워요. 사실 자율주행은요. 테슬라도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 고속도로는요, 뭐 괜찮거든요. 그냥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고속도로는 뭐 일정적하게 움직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러나 in low speed urban area, 천천히 움직이는 이 도심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이 로컬 지역에 막 이 스트릿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천천히 움직이고 끼어들고 이러니까. 그 driver must stay fully alert to use them safely. 운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고가 금세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요, 중국 자동차들의 자율주행 수준은요, 현재 화웨이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의 수준은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에만 잘 작동되는 보통 ADAS 시스템 있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있죠. 그 정도 기능 수준이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FSD.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이건요, 한 세대 이상 차이 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그러니까 많이 격차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댓글들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이러한 그 블로거들이 할지 인플루언서들 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세요. 자꾸 이상한 데서 어디 듣고 와가지고 테슬라가 한참 뒤떨어지고 뭐 따라가기 힘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쯤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조유스티브였습니다.